자,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린치홀딩스 최종수 팀장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철강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종목 점검해 볼 텐데 뉴스를 봤더니 최근에 철강업의 침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또 피치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현재 철강업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세계철강협회가 발표한 2013년 11월 조강 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559만 4천 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0.2%,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월 대비 0.2%, 전월비 5.5% 각각 감소한 실적인데요.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진입을 했고요. 내년도 철강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봤을 때 단기적인 우려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철강 시장의 영향은 큰 중국과 일본 이런 철강업계에 상대적으로 좀 이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11월까지 조강 생산 누적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고요. 일본도 11월 누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철강 가격 인상 가능성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하기로 해서 관련 업계에서는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철강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차례나 걸쳐서 11%가량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제품 가격의 인상은 번번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인상 가격은 훨씬 높아졌다. 인상할 가능성은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상 시기는 12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1월 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철 스크랩 가격 상승입니다.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과 더불어서 철강 가격 인상 이슈를 부채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철강을 만드는 원재료의 하나인 철 스크랩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합니다. 미국 철 스크랩 가격이 11월 톤당 26달러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일본 역시 10월부터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합니다. 국내 철 스크랩 가격이 톤당 최대 4만 원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외 철강사는 이미 이런 부분을 철강 제품 가격에 적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인상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게 중요 포인트 같습니다. 업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철강 가격 인상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강업체에서는 이번 이 철강 제품 가격 인상으로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투자해도 좋을 종목, 철강 업종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일단 먼저 그 기업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지금 현대제철의 가장 큰 이슈는 합병입니다. 합병.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현대하이스코가 냉연 부분의 사업을 인적 분할한 후에 현대제철이 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데요. 현대하이스코가 냉연 부문을 현대제철로 넘기면 자산 3조 원가량이 빠지게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후계 구도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으로 몰아준 것과 비슷한 구조로 셋째 사회가 사장으로 있는 현대하이스코의 냉연 부분을 현대제철에서 넘겨줌으로써 부회장으로 있는 아들 정의선의 입지를 높여주기 위한 조치로, 즉 정의선 부회장의 입지를 다지는 3세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과 관련된 재미있는 해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합병을 하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현대제철 쪽으로는 어떤 좋은 측면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좋지 않은 사업을 가져오지는 않겠죠. 현대하이스코가 넘기게 되는 1, 2 냉연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500만 톤, 현대 기아차 소요량의 77%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이후 2014년 매출은 17조 2천억 원 가량이 되고 영업이익도 1조 4,8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90%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큰 규모에서 이런 증가는 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수치는 거의 보기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차입금도 한 4천에서 5천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더욱더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가동된 3고로에서 생산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제품 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서 국내 철강 가격도 상승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내년 중국 춘절인 1월 31일을 전후로 철강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매매 전략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월 달부터 주가가 현대아이스코어 합병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으로 바닥을 형성을 했었었는데요. 10월까지 꾸준히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기대로 올라간 주가가 이제 회복이 좀 철강 시장에 대한 회복이 좀 더뎌지면서 다소 조정과 비슷한 이런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으로 지금 주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 하면 앞으로 내년 주가는 실적으로 그 기대가 숫자에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이 퍼가 12.7배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데 글로벌 경쟁사가 지금 퍼 15.8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제철은 합병 이후에도 매매 거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정상 거래가 계속 이루어진 후에 1월 24일 신주가 상장이 되니까 일정 체크 한번 하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84,000원,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8만원으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료로 통해서 내년도 좋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현대제철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84,000원, 목표가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린치홀딩스 최종수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